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국제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종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2026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기조가 이제 뭐 어떤 일괄적인 부분으로 뭐 어떤 비율에 따라서 또는 사업 형태에 따라서 좀 일괄적으로 편성되는 부분에 대한 모습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절감을 하려고 했었던 노력들이 있었는지를 조금 더 봐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쪽에 문화재단 출연금을 보면 인쇄 출판비가 있어요. 인쇄 출판비가 1,140만 원으로 편성이 됐는데 2025년도에는 본 예산이 710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 거의 굉장히 많은 50% 가량이 증액이 됐어요. 증액이 된 사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직원이 좀 증가됐고요. 또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서 또 이제 그 인쇄 부수가 좀 증가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2025년도에 또 그 정관이나 재규정집을 인쇄하는 게 좀 없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이제 정관하고 재규정집을 인쇄하는데 좀 증액이 돼서 증액이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관하고 재규정집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드나요? 그리고 직원이 증가했다고 하는데 직원한테 뭐 예산서를 다 배부를 하나요? 네, 전 직원한테 이제 본 예산이나 뭐 그 배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하죠? 그 공유 차원에서 업무 공유나 이제 뭐 예산이나 이런 공유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산 파일이 없어요? 파일 다 제공하지 않아요? 저희 의회에서도 직원들한테 예산서를 나눠주질 않아요. 다 파일로 검색해서 사용을 하지. 직원 전체한테 예산서를 배부란다? 요즘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지금 저희가 지난번 정례회 운영위원회에서도 많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게 이제 그 지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자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건 오히려 인쇄 출판비가 엉뚱하게 늘었어요. 그리고 직원들한테 전체적으로 예산서를 배분한다는 것도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예산서를 배부할 필요가 꼭 있다고 판단하시나요? 지금 말씀하신 의견이 이제 지류 좀 그 감소하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은 좀 챙기지 못했던 것 같고요. 저희가 파일이나 그런 PDF 파일로 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일 공유해서 필요한 부분만 뭐 발췌해서 인쇄하시든 이런 부분이 훨씬 나을 것 같고, 이거는 진짜 낭비인 것 같습니다. 예, 검토해 주세요. 네네. 그리고 24쪽에 기부자 로비 동판 제작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평택형 메세나 사업을 시작하시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이거에 대한 계획은 미리 저희한테 의회에 제출을 해주셨어야 돼요. 그럼 저희가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를 하지 않을 텐데 이제야 계획안을 갖다 주시면 좀 문제가 있어요, 과장님. 네,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제가 지금 나눠줘서 뭐 볼 시간도 없지만 기부제 로비 동판 제작의 최소 금액이나 뭐 어떤 기준이 있어요? 기부자 동판은 그 100만 원 이상 후원자에게 이제 그 동판 기부나무를 설치하는 거고요.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저희 명예 전당에 이제 그 제작비로 이제 편성이 된 거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또 뭐 100만 원 경우에는 이제 객석 기부제 이렇게 그 기준이 좀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객석 명패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이상 기부자, 그리고 그 로비 동판은 200만 원 이상 기부자, 그리고 명예의 전당은 1000만 원 이상 기부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네. 기부 키오스크는 어떤 거죠? 저희가 키오스크에 이제 그 이름하고 누르면 이제 거기서 그 비대면으로 기부할 수 있는 그런 그 기구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네, 총 6개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설치 장소는 어디인가요? 저희 아트센터하고 문예관 3군데 하고요. 그 나머지 2군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제 그 기업체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체 그 직원들 기부를 좀 그 유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문화예술과 관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장소에 키오스크를 설치하는 것도 이제 뭐 타당해 보이기는 하지만 이게 공연이 없거나 이런 때는 유동 인구가 없는데 이런 데에서 설치를 하는 게 맞을까요? 그리고 보니까 기부 키오스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동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그 설치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 보셨어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공연장을 찾는 분들 위주로 하는데 이제 공연이 이제 뭐 상시 있는 것은 아니지만 또 대관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설치를 했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시청에도 설치해도 되고 그 의회도 설치해도 되고 그런 거는 이제 임차하는 거라 그 이동이 좀 가능할 거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뭐 의견 주시면 더 좋은 쪽이 있으면 그쪽으로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동이 가능한 부분인 것 같으니까 그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좀 네네. 이동해서 설치하는 거로 하고 키오스크의 내용은 주로 어떤 게 들어가나요? 왜냐하면 그 기부의 형태에 따라서 그 몇 가지 형태로 키오스크를 에 대한 뭐 메뉴라고 해야 되나요? 카테고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을 좀 설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계획하고 있으십니까? 이게 결제 이제 카드 결제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현금 결제도 되고 그리고 이제 이름하고 기부 방식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정확하게 제가 잘 몰라서요. 일단 이때 정회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문화 예술과 관련되어 있는 기부만 받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지금 문화예술만 이제 기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 알겠습니다. 그 키오스크 운영에 대해서도 한번 좀 확인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네네. 그리고 27쪽에 서부 문예관 입구 및 로비 개선 공사비가 4천만 원이 잡혀져 있거든요. 네네. 네, 저는 지금 현재 있는 서부 문예관은 그 새로 짓는 서부 문예관 쪽으로 주로 그 기능을 향후에 담당할 거고 이곳은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입구 및 로비를 개선하는 공사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야 될까요? 저희가 이제 아트센터 개관하면서 이제 그 권역별로 있는 이제 문예관들이 이제 그 웅장하게 지어진 아트센터에 비해서 그 좀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남부는 이제
그 좀 로비 개선도 했고요. 또 화장실이나 뭐 세미나실을 리모델링 했는데 이제 이번에 서부 쪽에 로비가 이제 너무 노후화돼서 그 현판도 교체를 하고 그 입구에 이제 디자인 보드나 이런 걸로 해서 좀 산뜻하게 좀 단장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현재 있는 서부문예회관은 철거를 할 예정이잖아요. 그는 좀 그 시간이 아직 예. 그 계획이 지금 저희 재정 상황도 그렇고 지금 서부문화회관 신축에 대한 거는 좀 시간이 걸릴 걸로 좀 생각이 되어서 그 당장이라도 이제 공연하는데 그 공연의 질을 높이고 또 찾는 시민들에게 좀 그 이미지를 개선을 위해서 좀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개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준공이 되면 철거가 될 거잖아요. 이 시설이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하면 개선 사업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철거가 될 구조물인데 여기에 이런 개선 사업을 하는 게 맞느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거는 이제 아직 좀 그 오랜 기간이 좀 사용을 해야 되는 거라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알겠습니다. 그리고 29쪽에 그 아트센터 기획공연료가 있습니다. 네네. 네, 2026년도에 좀 파격적으로 31억 9천만 원 정도가 예산이 세워졌는데 뭐 아트센터가 개관하면서 그에 따른 활성화나 어떤 아트센터의 위상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하면 기획 공연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 있는데 어떤 공연인지가 없어요. 세부적인 내용이 우수 공연, 시리즈 공연, 시즌 공연 이렇게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공연을 이런 정도의 자료를 가지고 31억 9천만 원이 들어가야 되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어떤 내용들이 좀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그 예산이 이제 반영의 담에 따라서 이제 그 공연에 그 바뀌겠지만 저희가 일단 계획하고 있는 거는 이제 우수 공연으로는 저희가 정명훈하고 이제 임윤찬 그 공연이 있고요. 그다음에 오스트리아 빈 소년 합창단, 뭐 피가로의 결혼, 뭐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 뭐 실내화 축제 같은 우수 공연이 있고 그 시리즈 공연은 저희가 이제 소공연장이 블랙박스 공연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그 음악이라든지 연극이라든지 또 연령별 시리즈로 해서 그 시리즈 공연에 한 5억 5천 사업비가 좀 들 거로 소요되고요. 그다음에 시즌 공연은 저희가 이제 뭐 사계절이라든지 또 그 크리스마스라든지 또 그런 시즌에 이제 필요한 공연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뭐 극단을 초청을 하고 또 뭐 호두까기 인형이라든지 그런 발레단 유니버설 발레단 초청을 해서 그 한 2억 8천 공연비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국립단체 공모사업으로 해서 1억 원 정도, 그다음에 우수 공연은 22억 6천만 원 정도로 해서 31억 정도 예산을 계산하였습니다. 그럼 우수 공연은 대공연장에서 하는 공연으로 좀 이해하면 네네네. 되고 시리즈 공연은 소공연장에서 예, 하는 예. 거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럼 우수 공연이 5회에 22억 6천. 네네. 알겠습니다. 예, 42쪽을 보면 지역 특화 창작 공연이 그 대폭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역 특화 창작 공연 유통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이제 편성이 됐고 이 사유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 지역 특화 창작 공연은 이제 3개년 사업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본을 이제 그 시나리오 대본을 먼저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시놉스로 이제 그 쇼케이스 공연을 하고요. 그다음 본공연으로 해서 그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그 저희가 한 3편의 이제 그 지역 특화 그 공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재정상 좀 어려워서 요 사업은 좀 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창작 유통 사업은 저희가 그 공연을 만들어서 일회성으로 이제 그런 행사로 그치지 않고 요 사업을 이제 유통을 해서 좀 수익금을 발생할 수 있게끔 해서 하는 사업으로 요 유통 사업은 지난번에 이종원 의원님이 이제 그 미스터 테일러 보시고 좋으셨다고 하셔서 요 사업을 좀 유통을 하는 사업으로 좀 예산을 3천만 원 갖고는 안 되지만 공모 사업을 통해서 또 나머지 사업도 해서 좀 유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지역 특화 창작 공연 유통 사업은 기존에 공연했던 그 지역 특화 창작 공연에 대한 이제 판매를 네네네. 위해서 예, 사용할 예. 예산인 예, 예. 거고, 근데 지역 특화 창작 공연이 3개년에 걸쳐서 이제 제작이 되는 건 알고 있는데 2026년도에 그 쇼케이스에 올라올 부분에 대한 공연이 지금 감액이 된 거예요? 아니면은 아예 이제 편성 자체가 안 됐던 그 건가요? 올해로 이제 본 공연까지 했고요. 예. 이제 올해는 대본 공모만 이제 하기 때문에 그 쇼케이스나 본 공연 그 예산이 이제 없기 때문에 대본만 공모하기 때문에 사업이 줄었습니다. 네, 원래 계획된 그 3개년 계획에 의해서 공연이 없는 해인 거죠, 2026년이? 네네 맞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59쪽 문화예술과 기획 공연을 보면 문화예술과에서도 기획 공연을 하는데 이제 서부, 남부, 북부 문예회관에서 하는 공연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아트센터에서는 이제 이런 공연은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 저기 문화재단에서는 네. 이 이제 아트센터 아니 문화재단과 저희 시에서 하는 기획 공연 차이점은 크게 그 아트센터에서 문화재단에서 하는 공연은 기획 공연은 유료 공연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기획 공연은 무료 공연으로 그 지역의 예술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좀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기획하는 공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무료 공연이고 이제 지역의 예술 단체한테 기회를 주기 위한 공연이란 얘기시죠. 네네. 그렇다면 뭐 서부, 북부, 남부의 그 문예회관을 좀 활성화하는 차원도 그렇고 예술 단체를 활성화하는 차원도 그렇고 감액이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감액이 됐어요. 그리고 뭐 횟수 자체도 많은 것도 아니고 연 4회 정도였는데 2회로 50% 정도가 횟수가 줄었거든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감액이 된 거죠? 저희도 이제 좀 1억이라는 그 예산을 그 금액을 동결 좀 하고자 노력했으나 저희 사정상 그 공연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공연인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예산은 이제 조금 더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필요하다면 추경을 활용하는 것도 좀 좋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 87쪽 문화예술과 박물관 진흥 사업이 있는데 예산 집행률이 8.8%밖에 안 돼요. 이렇게 집행률이 부진한 사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박물관 건립 사업이 착공이 지연되다 보니까 이 위원회 운영이 이제 위원회 개최를 못하게 돼서 그 사업비가 좀 남았고요. 그 요 사업비는 저희가 3회 추경에 300만 원 감액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7쪽에 그 한미국제교육과 한국문화소개사업이 신규로 편성이 되었는데 이게 사실은 신규가 아닌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이제 평택 리빙 101이라는 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과 대체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국제교류 재단 내 출연금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이 한국문예 소개 사업이. 근데 여기 이제 위탁을 받아서 했던 그 리빙 101이라는 사업을 출연금으로, 그러니까 재단에서 자체 시행하는 사업으로 편입을 하고, 그 재단에서 하던 사업을 위탁 사업인 문화 소개 사업을 저희 이제 일반 회계 예산으로 빼온 상황이 되겠습니다. 서로 교체되는 상황입니다. 12로 진행됐던 한국문화소개 사업을 국비로 전환을 한 거고 평택 리빙 101이라는 국비 지원 사업을 12로 전환한다라는 얘기인 건가요? 그러니까 재원을 뭐 표기하자면 국비와 시비가 구분이 되지만 금액 부분에 있어서는 동등하기 때문에 네, 재원의 구분이 따로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렇게 변경한 사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문화 소개 사업을 좀 더 구체화해서 미군들이나 외국인들한테 한국 문화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해서 진행을 하고자 해서 이 사업을 일반 회계로 변경했습니다. 그런 활성화하는 거는 좋은데 그거를 꼭 12에서 국비로 전환을 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12로도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고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국비로 편성한 이유는 국비로 이제 이 진행을 하는 사업에서 이거 외교부에서 지원을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사실 이제 국비를 신청할 때도 이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외교부에서도 판단을 하실 때 주한민국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업이라고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평택 리빙 101보다는 네. 이 한국 문화 소개 사업이 그 국비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뭐 외교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조금 더 성격이 맞는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네, 저희가 바꾸신 더 거예요? 평택시에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문화유산 관광가 내리관광지 비세 산책도 예산 집행률이 6.45%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이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비제 산책이 그 차단기만 일부 보수를 했었고요. 그 유지 보수 용역이 11월 달에 준공이 돼서 그게 집행이 아직 안 된 상황이라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실래요? 유지 보수 용역비가 11월에 준공이 되는 게 있어서 네네. 그러면 11월에 준공이 됐으면 지금 집행률은 얼마나 되나요? 한 56% 정도 됩니다. 그럼 현재로서는 56%로 집행률은 마감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6년도 예산액을 많이 줄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관광과 한국 소리터 운영 200쪽 보겠습니다. 이게 2025년 대비해서 2025년도에 13억 5,6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2026년에는 28억 1,800만 원이나 돼요. 한국 소리터 운영하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많이 예산이 편성돼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게 공연법에 따라서 공연 운영자는 이제 무대시설 안전 전문 기관으로부터 검사를 의무화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2024년도에 정밀 안전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나온 이게 이제 소리터가 2011년도에 개관하다 보니까 지금 많이 무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다 노후화되어 있어서 그 정밀 안전 진단에서 나온 그 후속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운영비보다는 그 시설비 18억 정도가 소요가 되었고요. 그래서 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한 시설 개선 공사가 진행되는 거죠? 무대 기계 구동부를 교체하고요. 방화막도 교체하고 이 뒤에 있는 산출 내역에 방화막 이게 이제 무대 구동부랑 방화막 음향 반사판 교체가 17억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LED 방사판에 대한 LED 등이 4천만 원, 그다음에 산업 예방 지도에 대해서도 한 7천만 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그 프로젝터랑 고소 작업대, 심장 충격기 이렇게 다 해서 요거에 또 한 7천만 원 들어갑니다. 이게 정밀 안전 진단은 언제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죠? 정밀 안전 검사는 3년마다 한 번이고요. 정밀 안전 진단은 9년마다 한 번씩입니다. 그럼 정밀 안전 진단 2024년도에 실시한 정밀 안전 진단 결과에 따라서 이제 보수나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확인한 자료에 보면 2015년, 2018년, 2021년 무대 정기 안전 검사 이후에 후속 조치를 미이행했다고 하는데 이 사전에 좀 조치를 했으면 이렇게 뭐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지 않았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좀 시설비가 너무 과도하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집행부는 그 시설비에 대해서 들어온 거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셨나요? 올라온 거 그냥 다 반영한 거 아니에요? 저희가 뭐 따로 다시 견적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한국 소리터 운영을 누가 하죠? 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죠. 네, 그럼 그쪽에서 시설 개선하겠다라고 해서 어떤 진단 결과에 따라서 뭐 시설 개선 공사하겠다고 올리면 다 반영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또 안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설 개선은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적절한지 안전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게 교체인지 수리인지 여러 가지를 좀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땐 거의 다 교체인 것 같아요. 진단 결과에서 아마 그렇게 교체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밀 안전 진단 결과에 대한 자료는 좀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방화막 교체를 보면 이게 공연법에 의해서 저희가 이 한국 소리터 무대가 방화막을 꼭 설치해야 되는 곳인가요? 네, 여기 공연법 제11조 7의 방화막의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어떤 기준에 충족이 되는 건가요?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기 화재 등 비상 상황 시 무대하고 객석에 이제 방화막이 이게 내려오게 돼 있거든요. 네, 그건 알고 있고 그 공연법 시행령에 보면 방화막 설치 제외 대상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좌석수가 1,000석 미만인 공연장 외에 뭐 몇 가지가 있는데 한국 소리터 공연장이 1,000석 이상 되진 않잖아요.
어떤 기준에 충족이 되어 있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공연법 제11조의 7 방화막의 설치에 의해서 방화막이 설치됐고 그거에 의해서 이제 정밀 안전 진단 결과에 의해서 교체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수리로 진행이 될 수도 있는 부분, 만약에 뭐 방화막에 대한 개폐가 완전히 밀폐가 안 된다, 뭐 와이어 로프에 활차가 간섭이 된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원인을 좀 찾아서 그것을 개선하면 좀 되지 않을까? 이게 전부 교체를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확인을 좀 해보셨나요? 지금 현재 상태는 완전 밀폐 차단이 불가하고 활차도 간섭된다고. 그래서 이제 객석 화재 시에는 객석 대피 안전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 그리고 또 알림 장치랑 제어반 조작 장치가 누락돼 있고 제어 프로그램 보정이 불가하다, 뭐 이렇게 해서 좀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밀 안전 진단 결과가 나온 거는 맞겠죠. 근데 그거에 따라서 그 어떻게 이 개선을 해야 할지 저는 부서에서 확인을 좀 해봤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냥 이쪽에서 결과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하니 뭐 다 수용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개선을 해야 될지 부서에서 한번 관련된 전문가와 좀 상의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 제가 봐도 예산이 너무 좀 과도하게 많이 드는 거 아니에요? 충분히 이 안에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확인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음향 반사판 교체도 2025년도에도 뭐 일부 음향 반사판 교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음향 반사판 교체가 이제 시설 개선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2025년도 음향 반사판 교체와 2026년도에 올린 예산의 음향 반사판 교체하고는 어떤 부분에 차이가 좀 있어요? 오늘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좀 중복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확인 꼭 해주세요. 그리고 그 설명서에 보면 지형이열 옥상 방수 사진이 있어요. 관련 사진에. 옥상 방수 공사하는 건가요? 2026년에? 방수공사는 없습니다. 방수 공사는 없는데 왜 사진이 있죠? 예전에 이렇게 했었다. 예전에 했었던 거를 2026년도 예산에 올려요? 관련 사진으로 이제 여기 공연도 25년도에 했던 것도 있고 하니까 뭐 그런 의미로 올렸습니다. 25년도에 옥상 방수 공사를 했었거든요. 했죠. 네네. 그 2025년도에 했는데 네. 여기에 또 옥상 방수가 되어 있으니 2026년도에도 왜 해야 되느냐? 25년도에 했던 그런 이제 사진을 공연도 25년도에 했던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지금 2025년도에 해야 될 시설 개선 공사들은 다 완료가 됐나요? 현재도 좀 진행 중입니다. 현재도 진행 중이세요? 네. 근데 보통 11월이나 12월 연말에는 대관이 좀 많이 있지 않아요? 공연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11월, 12월에 공사를 해야 되는지 적절한 시기가 아닌 것 같은데 대관에 간섭되지 않도록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관에 대한 부분은 한번 좀 자료를 한번 좀 주세요. 그 한국 소리터에서 최근 3년간
공연을 한 그 일정에 대해서 좀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뭐 체육진흥과는 아까 이제 그 다른 의원님들께서 체육인 기회소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따로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그 출연 기관에서 올라오는 예산들 있잖아요. 각 부서에서 좀 더 꼼꼼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분명 필요해서 올라온 예산이겠지만 그 예산 안에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가감 없이 올라오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이 올라왔을 때 그 시설 관련 전문가들하고 한번 현장을 가서 보거나 그 안전진단 결과에만 의존하지 말고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형평에 맞게 개선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종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